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앞에 눈 위에 조금씩 이렇게 눈을 뚫고 나오는 그런 지푸라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들판을 좀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색칠했던 그 옐로우 오커랑 화이트랑 섞인 색이에요. 약간 옐로우 오커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렇게 묽은 느낌은 아니고요. 물감이 한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에서 나이프 끝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툭툭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붓이 주지 않는 효과를 나이프로다가 툭툭 올려서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 정도 컬러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좀 황토색은 아니지만 약간 옅은 색으로. 너무 이렇게 덩어리가 올라왔네요. 그래도 우선은 나중에 다 수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들판이 조금씩 올라간 거를 살짝만 이렇게 올리고요. 나이프를 하실 때는 붓이랑 다르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캔버스 위에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감을 이렇게 막 옛날에 막 물감 찍기 막 이런 거 아시나요? 그런 물감 찍기 같은 느낌으로 그게 나이프 요 이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라 이런 얇은 이파리나 뭐 이렇게 지푸라기 이런 느낌은 저는 이렇게 옆에 뾰족한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지금 확대를 좀 해드리면 지금 예전에 그림 과정 그리는 영상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찍었어요. 제가 나이프로. 자,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톤을 좀 약간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같은 색으로 계속 올리지 않고 약간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반다이크 브라운 혹은 저는 주로 번트 험버를 씁니다. 번트 험버가 이제 제일 기본색으로 좀 약간 그 옆에 주변색을 이용해서 번트 험버를 살짝만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 색에다가 중간중간 아까 했던 그 터치 위에 여기 아랫부분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그 바닥에서 눈 바닥에서 툭툭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그리고 있는 걸 보시면은 어, 생각 같아서는 나도 펴서 빨리 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도 이 감을 익히는데 도움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딱 갑자기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나이프를 물감을 적당하게 묻혀서 찍는 걸 한번 해보시길 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찍고 또 톤이 너무 같은 톤으로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살짝의 티타늄 화이트를 좀 섞었죠. 그러면 톤이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 진해졌죠. 이 정도 톤을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찍고 싶네요. 네, 약간 중간 톤이에요. 중간 톤. 그러니까 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밝고 중간 어두운 톤 세 가지로 우선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림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흑백을 이용한 그라데이션을 줘서 톤의 변화로 이용한 그런 유화 페인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가끔 이렇게 컬러랑 톤의 변화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톤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톤이라는 게 뭐냐면 명암을 얘기해요.
명암 단계를 주로 얘기할 때 톤의 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같은 컬러로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톤의 변화는 밝고 중간 어두운 그런 스펙트럼들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쫙 밝고 중간 어두운.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라데이션을 이제 보시면 그런 톤의 변화를 이용해서 그림의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을 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명암 단계를 이제 우리가 톤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색깔의 톤의 색깔에 왜 그런 색이 있잖아요. 고유의 색깔. 근데 색깔도 이제 밝은 톤의 색이 있고 어두운 톤의 색이 있는데, 밝은 톤의 색도 어둡게 표현이 가능하고 어두운 톤의 색도 밝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톤의 변화에 대해서 따로 유아는 이제 제가 소묘 강의도 다른 쪽에 계속 올렸는데, 따로 소묘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다음 주쯤인 살짝 그 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필 소묘를 하지 않아도 그 약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유화를 하시면서도, 네, 뭐 기본 원리인가 개념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뭐 엄청 막 그렇게 따지면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약간씩 조금씩 알아두시면 좀 그림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따라 그리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살짝 어두운 톤을 나이프로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약간 말하는 사이에 솔직히 조금씩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것 같죠? 거기 안에다가 이제 저는 이쪽에 좀 밝은 면을 좀 채색을 같이 들어갈게요. 무슨 색깔이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썼던 그 톤 위에 티타늄 화이트를 쓰고요. 거기에다가 약간 퍼머넌트 옐로우 섞어서 이런 톤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톤. 화면에서 지금 실제 팔레트 색이랑 컬러색이랑 오늘은 좀 잘 맞는데, 이런 톤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이 정도의 톤, 그러니까 밝은 톤이에요. 이제 화이트로 계속 밝은 톤을 만들어서 찍을 거예요.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오늘은 좀 제가 나이프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표면은 거의 마른 상태고요. 마른 상태라서 유화 진행하기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화폭에서 보여지는 한 중간 정도 면적이 되는 그런 부분쯤에 이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찍고요. 여기가 면적이 좀 많은데 거기에다가 제가 살짝 무슨 색을 섞고 있냐면요. 스칼렛이라는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에다가 약간 저는 주황색을 만들고 싶어요. 살짝의 톤 변화를 이용해서 옐로우랑. 너무 진하네요. 옐로우를 좀만 더 탈게요. 그래서 한 요 정도의 톤을 화이트랑 만들고, 어쩔 땐 색깔 섞는 데만 막 2분, 3분, 5분 걸릴 때가 있어요. 막 원하는 색이 안 나오면 막 계속 섞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색깔의 변화를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다가 지금 너무 뭐지? 그 터치가 일률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붓으로 약간 터치를 바꿀 건데요. 그 터치를 이렇게 따라 하실 때 너무 또 비슷하게 막 나오잖아요. 막 기계로 찍은 것 같은. 그러면 별로 그닥 눈에 볼 때 편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계속 다양성이 있는 터치를 좀 추구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찍어줘요. 어느 정도 이제 톤이 약간 밝아졌다 싶죠? 그러면 어느 정도 주변이랑 색을 좀 맞춰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톤은 맞았어요. 톤은 저번 시간에 다 끝냈기 때문에 묘사 단계. 네, 이렇게 묘사 단계 어느 정도 하고 또다시 나이프를 들고 와서 번트 엄버 컬러를 이쪽에 살짝 믹스를 하겠습니다. 약간 린시드 오일을 추가할게요. 너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물감을 팔레트에 짜놓은 다음에 상온에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런 번트 엄버 컬러는 좀 잘 굳어요. 다른 물감에 따라서 좀 굳는 속도가 다른데 그래서 이 번트 엄버 컬러를 중간중간에 아주 미세하게 그 논밭이 이어지는 그런 중간중간 컬러를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까요? 네, 그럼 이쪽은 조금 살짝 묘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번트 엄버를 섞은 3개 이제 이쪽을 좀 해볼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나이프로 찍는 거죠, 거의. 좀 진하게 찍혀질 수도 있고 좀 여리게 찍혀질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프를 어떻게 눕히고 어떻게 강약을 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끝내보고 싶어서요. 사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되게 오래 걸려도 돼요. 이런 그림들은 천천히 시간이 좀 한가하다 싶으실 때 천천히 이제 따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나이프가 어느 정도 손에 익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프로 터치 넣는 법이 좀 많아요. 제 그림에는. 그렇게 얇은 그림은 잘 안 그리고 있어요, 요즘에. 약간 이 정도 지금 레이어가 보이시나? 이런 터치들? 이런 터치감이 살짝씩 있는 그림들을 그릴 때는 주로 제가 제 나이프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나이프로 그리는 게 좀 뭔가 생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프는 이제 뭐 아크릴 물감에 아크릴화를 그리실 때도 많이 쓰이고 가끔 뭐 수채화로 덩어리로 이렇게 올리실 때도 나이프를 쓴답니다, 여러분. 네, 수채화 전문 용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RCG나 뭐 이런 그런 거에 그릴 때는 꼭 딱히 붓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화 페인팅이라서 붓으로만 줄 수 있는 효과를 이 나이프가 또 극대화시키거든요. 그 다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살짝살짝 이런 터치감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붓에서 나기가 어려운 그런
짤막짤막한 터치들이죠. 그래서 이런 붓은 이런 이렇게 동그랗게 붓처럼 생긴 이런 조그마한 나이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씩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딱히 이게 아니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탄력이 되게 탄력이 좋아요. 그리고 조그매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을 때 아주 좋아요. 저는 아주 잘 써요. 끝이 이렇게 둥근 그런 나이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터치로 이쪽 밭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런 색도 조금씩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터치를 약간 보여드릴게요. 터치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끝냅니다. 자, 물감이 옆에 있었네요. 자, 붓을 가지고 오고요. 이 색이 아까 처음에 여기를 찍었던 그 컬러예요. 거기다가 티타늄 화이트를 조금만 섞게요. 섞고 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냥 점처럼 찍고요. 그러면서 여기쯤에 보이는 뭔가 물감이 약간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너무 진한 색이 아니어서 하늘색, 여기 어제 하늘색 만들었던 티타늄 화이트의 울트라마린 블루, 그리고 약간 번트 엄버가 섞인 이 컬러에다가 지금 제가 붓에 묻어있던 이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아래쯤에 이렇게 뭔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터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터치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런 데 멀리 보여지는 이런 데는 제가 붓을 한번 바꿀게요. 웬만하면 같은 톤으로 하고 싶어서 자, 번트 엄버입니다. 약간 린시드를 섞어서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들을 터치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슥슥.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뭐 엄청나게 그렇게 디테일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터치감은 좀 살리면서 그러면서 끝내는 작업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짧은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끝내려다가 지금 여기 그림자들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얘네들 사이사이 지푸라기 사이사이에 있는 그림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하늘을 섞었던 색의 번트 험버를 조금만 더 컬러를 섞어서요. 약간 이제 그레이 톤을 만들어서 여기쯤에 약간 조금만 더 진하면 좋겠네요. 울트라마린 블루. 약간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여기쯤에 이렇게 군데군데 지푸라기지만 나름 그림자가 있답니다. 해가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막 신나게 그림자 설명도 안 하고 그림을 빨리 터치로 막 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이 그림자를 까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파래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얇게 펼쳐져 있는 곳은 좀 얇게 그렇게
두꺼운 터치를 올리면 안 돼요. 끝에 가면 갈수록 살짝 이렇게 삐져나 보이게. 그래서 살며시 이제 진짜 사물이 눈밭 위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바로 밑에 땅이랑 지면이랑 다 그 눈밭이랑 붙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톤을 맞춰주고 그림자 톤이랑 바닥이랑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